약간 오랫동안 결혼을 못 하신 남자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나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된 남자? 아니. 자, 빨리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TM-베이지 교육연구소장 박정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주제가 이제 또 연애기 때문에 과연 나의 케이스가 나올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약간 오랫동안 결혼을 못 하신 남자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연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유형 안에 나오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나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된 남자? 아니.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어떤 커플들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주도형과 친절형을 했잖아요. 네. 주도형과 친절형도 굉장히 잘 만나는 유형인데 또 굉장히 잘 만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안전형의 남자와 평화형의 여자입니다. 안전형과 평화형. 뭔가 조용한데요? 맞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네. 굉장히 안정된 커플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안전형 남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전형 남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심하는 연애. 왜? 왜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내가 이 여자랑 지금 현재 썸을 타고 있죠. 그러면 이 썸 타는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저 여자가 나한테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받아줘야 하는 건가?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실망하진 않을까? 연애를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어떡해. 근데 이러신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생각나네요, 자꾸.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네, 생각이. 그래서 연애가 시작이 되면은 안정적인데 거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 진짜 실제로? 네. 아니, 남편분이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요. 못 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뭐 여러 사람 만나나 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안전형한테는 연애가 좀 불안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굉장히 오래 두고 지켜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상대가 지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자분이 답답해 죽어서 이 안전형 남자를 벽에 밀치고 고백을 하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나만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자분도 소극적이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안전함을 선사하는 상대방에게 좀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지나치게 매력적인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게 뭔가 누가 봐도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여성분들.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라고 여기는 그런 네. 여성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호감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단언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매력을 분명히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맞아요. 그런 유형인가 봐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그런 뭔가 불안정한 성향의 소유자의 여자들에게 별로 안 끌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불안불안한데. 근데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네네.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최고의 남편이자 정말 좋은 아빠가 됩니다. 아,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함을 뚫고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아야겠어요.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남편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그 카드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와이프의 행동, 자식의 행동, 그다음에 그 뭐 가정적인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아야지만 좀 안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런 경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뒷주머니를 찾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안전형의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을 좀 내가 책임지고 여행도 내가 계획해서 자식과 그다음에 와이프를 다 데리고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안전형 남자와 연애 또 결혼을 많이 하는 평화형 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화형 여성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정장애가 있는 연애. 네. 예를 들어서 평화형 여자가 실제로 굉장히 비주얼도 훌륭하고 막 성향도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고백을 진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너무 남자가 강하게 대시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냥 사겨. 이렇게 하다가 진짜 복잡한 연애를 만들기도 해요. 어머, 남들이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이렇게 뭐야 문어발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저는 당신이 싫어요. 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못해서 그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복잡한 연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너무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는데 그 선택을 못해서 결국에는 연애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너무 갑자기 막 네, 극단적으로 선택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 그래서 좀 연애 한번 못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화날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는 연애고요. 그래서 연애를 아예 포기하거나 네. 진짜 안정된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아직 지금 취업을 못했거나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뭔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굉장히 묵묵히 버텨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분들은 장거리 연애도 굉장히 잘합니다. 제 아는 분이 네. 연애를 20년 했어요. 20살 때 만나서 네. 40에 결혼했어요. 그분은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다행이네요. 보통 그렇게 길게 사귀면은 금방 헤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20년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금 2년 차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루신 거예요, 결혼을? 남자의 직장 문제 때문에 기다려주다가. 그러니까요.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내 생활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뭐 기다려주는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애는요,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별을 할 때, 어떻게 이별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별할 수도 있잖아요. 평화형이 네. 이별할 때? 네.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어지자 말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숨어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카톡 차단하고 도망가는구나.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갑자기 막 자취를 감춰버렸거나 그런 분들은요, 이 평화형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혹시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 있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불편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결혼을 하면? 굉장히 좀 조용조용하게 내조 잘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첫 번째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요.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평화의 여성분들 상담하면서 첫 번째는 회사를 그만둬요. 아, 그렇구나. 지금 너무 안정적인 가정의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네.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현모양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굉장히 이런 굴곡이나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로서 굉장히 또 성실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항상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업주부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막 진짜 집안일을 나이스하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남편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에 뭐 잘못돼서 재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에도 또 묵묵히 기다려주는 엄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형의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여성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잔소리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성윤이 편안하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두 유형이 만났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일단은 결정 장애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죠, 이거는. 어쩜 좋아. 한쪽은 불안해서 그렇고 한쪽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주도권을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연애를 하다 보면 조금 강한 상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한쪽에서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재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인 일들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평화형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게을러지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많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뭐 등산이라던가 취미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화형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형 남자에게 의심 가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카드가 다 테이블 위에 올려 있어야지만 안심을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뒷주머니를 찬다든지 뭐 그런 행동보다는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성실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불안함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함은 누가 있다 그랬죠? 안전형 남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전형 남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가 불안해할 때 그냥 그걸 두고 보고 있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 또한 불안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언급했을 때 그가 자기 인식을 합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경우,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일러주시는 거. 그럼 내 와이프가 불안하면 그게 또 다른 불안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본인이 좀 노력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많이 배려하시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그 좋은 점들에 끌려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잘 유지시키는 방법을 아는 건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애와 결혼편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